안녕하십니까. 전 꽉선생, 주식TV의 꽉선생, 거북이 투자법 주식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협대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우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서 대주주에 국한된 우리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 주주에게까지 확대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아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든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이해로 와전되거나 선동되는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주식 양도세 개편안과 계획안 예상안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동영상을 따로 올리고 6월 30일 우리 오늘 추천주의 시황도 동영상을 따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확정안. 현재는 한 종목 10억 이상 투자자들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내게 했습니다. 20%에서 30%까지. 현재 대주주의 기준은 한 종목당 10억으로 정하고 있어요. 21년 4월부터는 한 종목에 3억 이상 투자자들도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 거죠. 그만큼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이렇게 보통주, 우선주 구분 없이 한 종목으로 본다고 해요. 예를 들면 SK 보통주가 2억 5천을 갖고 있고 SK 우선주를 1억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SK 보통주 2억 5천과 SK 우선주 1억을 합쳐서 3억 5천으로 보고 한 종목으로 보는 겁니다. SK 보통주와 SK 우선주를 하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주식 양도세 예상안, 기획안입니다. 이 기획안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설전이 오고 갔죠.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주식 양도세는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대신 두 번째, 거래세를 그 대신 인하해 주겠다. 0.25%에서 현행 0.15%로. 당장 이것만 보고 또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 주식 양도소득세 수익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3억 이하 시드면 20%, 3억 초과면 25%. 이렇게만 봤을 때는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 양도소득세가 이제 먼저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10억 이상이랬죠. 이런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제 모든 투자자들에게 소액 주주까지 확대가 된다는 소리고, 두 번째, 거래세가 인하가 0.15%로 낮춰준다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SK 주식을 1억에 매수를 했다. 그리고서는 2천만원이 오른 1억 2천만원에 내가 매도를 해서 대략 2천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존 방식을 따르자면 우리는 이 1억 2천만원에 매도한 가격에 거래세 0.25%만 내게 되죠. 그래서 총 30만원의 세금만, 거래세만 내면 됐어요. 이게 변경이 된다면 1억 2천만원에서 거래세 0.15%로 낮춰졌죠. 거기에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된다 했으니까 2천만원까지 된다 했으니까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18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되고 전보다는 12만원의 이득이 생기네요. 되게 좋아 보이죠? 세 번째, 주식 양도소득세 수익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신세계 1억을 매수를 했어요. 1억에. 그래서는 1억이 올랐어. 그래서 2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1억의 수익이 생겼죠. 기존 방식대로 하면 2억에서 이 2억에 판 2억에서 0.25%의 거래세만 내면 50만원만 냈으면 끝이에요. 1억을 수익을 얻었어도 세금 50만원만 내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변경이 된다고 보면 굉장히 공포로 다가올 겁니다. 2억에서 0.15% 거래세 낮춰졌죠. 0.15%를 내고, 그리고서 양도세를 1억의 수익이 났으니까 1억에서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천만원은 빼줍니다. 그럼 8천만원에 20%, 3억 이하 시드는 20%라 했어요. 그래서 20%를 곱하면 양도세 1600만원이 나와요.
무섭죠. 그러면 이제 거래세 30만원과 양도세 1600을 합치면 변경 후에는 1630만원이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전보다 1580만원을 더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주식 양도세 개편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양도소득세는 거래시마다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처럼 매매할 때마다 그렇게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손익을 합산해서 매도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1월에 500만원을 손절을 하고 6월에 800만원 익절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합산 300만원에 대한 이익분에 대해서만 20% 과세를 매기는 겁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는 매도시에만 발생합니다. 매도하지 않으면, 그냥 안 팔면 10배, 100배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20년, 30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이라면 2024년 그 이후에는 세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바뀐다는 양도소득세 기획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세금 계산은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닌 각 증권사에서 계산을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양도소득세 매매 계산은 이런 계산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걸 다 하고 있냐 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각 증권사에서 1년 동안의 이익 손실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주식 양도세 계산을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손실 2월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이익이 발생해서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2026년도에 1000만원의 손실이 났어요. 그럼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손실 2월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을 했다면 3년간 손실을 2월에서 수익난 해에서 뺀 다음에 세금을 계산을 해줄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 향후 만약에 이런 양도소득세를 내게 한다면 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한국장에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첫 번째, 국제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 우량주만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양도세가 동일해지거나 비슷해진다면 굳이 국내 주식을 매수할 메리트는 전 사라진다고 봐요. 따라서 미국 주식과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 우량주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생각을 하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이 생각이 나네요. 두 번째, 상위 5% 개인들의 슈퍼개미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상위 5% 개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게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런 슈퍼 5% 개미들이 자금을 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이 자금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흘러가서 부동산 버블을 한층 더 커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시장으로 가서 미국장이 더 화랑이 될 수 있겠죠. 매우 그러면 안타까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거래세가 인하가 되면 단타족들이 더 저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세 인하 0.15%로 인하해진다면 단타의 부담이 더 줄어들어서 단타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슈퍼개미들은 자금을 빼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불안 요소, 큰 패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당세는 현행 유지이므로 상대적으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이 없는 주와 배당이 있는 주 간의 격차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주식 양도세 제도를 제대로 정말 시행을 할 거라면 정말 제대로 알아본 다음 각국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런 과세를 매기고 있는지 잘 확인을 하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처럼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소액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한테까지 세금을 물려서 막 이제 저금리 시대에 맞물려서 이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개인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건강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주식 투자로 건강한 대한민국, 나아가 경제 활성화까지 돼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의식주 걱정을 넘어서서 정말 이제 봉사를, 시간이 넉넉해져서 이제 봉사도 하고, 나아가 기부도 쉽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서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관 외인에게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